네, 안녕하세요. 지난 3월에 다녀왔던 중국 미장에서 투숙한 진마오 퓨 릴렉스 미장 언바운드 컬렉션 바이 하얏트 투숙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언바운드 컬렉션 바이 하얏트는 하얏트의 럭셔리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홈페이지 보면은 영어로 뭐 스토리즈 월드 컬렉팅 모을 만한 가치가 있는 스토리들 뭐 이런 얘기가 돼 있는데 사실 이 사진을 봐도 그렇고 이게 무슨 어떤 브랜드인지 정확하게 느낌은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얏트가 공시하는 미국에 있는 그 연차 보고서에서 이제 언바운드 컬렉션에 대한 브랜드 설명이 간략하게 있어서 그거를 좀 한글로 번역해 봤는데, 개성과 깊이를 지닌 이야기와 가치가 있는 독립적인 호텔들로 구성된 컬렉션이다. 각각의 호텔들은 고유한 서사와 개성을 통해 새로운 발견의 경험을 제공하고 진정성과 장소성이 살아있는 특별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하얏트 호텔스 커퍼레이션을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을 기반으로 이 컬렉션은 투숙객이 틀에 얽매이지 않는 호텔 속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 내용을 보면 그래서 뭐가 어떤 호텔이란 건지 감은 잘 안 오지만, 여기서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단어를 보시면 개성이라는 게 있고 독립적이라는 거가 있고 고유한 서사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브랜드만의 서사를 좀 다른 지점이더라도 브랜드가 같으면 브랜드만의 서사가 브랜드만의 개성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지만, 이거는 그 독립적인 호텔들이 각각의 개성과 독립적인 개성, 독립적인 고유 스토리를 전달하는 브랜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얏트의 브랜드 그 구성을 보면은 럭셔리 라인 중에서도 우측 상단에 럭셔리 라인으로 위치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익숙한 메리어트랑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메리어트의 럭셔리 컬렉션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메리어트에는 럭셔리 컬렉션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오토그래프 컬렉션도 있는데, 오토그래프 컬렉션하고 그 럭셔리 컬렉션 둘 다 비슷하게 하얏트의 언바운드 컬렉션이랑 비슷하게 독립적이고 독특 고유의 스토리를 전달하는 이런 호텔들의 집합체인데, 여기서는 이제 메리어트에서는 럭셔리와 프리미엄을 구분하고 있는데 하얏트에서는 럭셔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호텔 많이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호텔 브랜드 포트폴리오에서 말하는 럭셔리가 진짜 이용자가 느낄 때도 럭셔리인지 그게 그냥 프리미엄인지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직접 이제 리뷰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이 브랜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면은, 이 하얏트의 2025년 연차 보고서에서 이 언바운드 컬렉션 럭셔리 브랜드들 중에 언바운드 컬렉션은 하얏트가 운영만 해주는 객실 수가 3,111있고, 프랜차이즈가 브랜드만 내어준 곳이거든요. 브랜드만 내어준 데가 6,167개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브랜드만 내어준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아무래도 이 언바운드 컬렉션 특성상 브랜드만 내어준 그 운영 구조, 소유권 구조가 좀 많이 있고, 제가 갔던 이 진마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진마오가 중국 회사에서 하는 중국 브랜드다 보니까 요 프랜차이즈가 아닌가 싶은데, 이 프랜차이즈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하얏트에서 직접적으로 품질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약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호텔은 브랜드가 같다고 해서 이게 호텔 운영 방식이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GPT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위탁 경영은 호텔 브랜드를 쓰면서 호텔이 경영을 같이 해줍니다. 하지만 그 호텔의 소유는 실제 건물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그 반면에 프랜차이즈는 호텔 브랜드를 쓰고 그 브랜드 이용료를 내지만, 운영은 호텔 소유주가 따로 있고 그 소유주가 운영을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호텔 브랜드를 빌려준 하얏트 입장에서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거죠. 반면에 호텔이 소유하거나 혹은 건물을 임차해서 자기네가 직접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얏트가 직접 그 경영 리스크를 다 부담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현대 호텔 산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브랜드 확장이 쉽지 않고, 이 비용 부담이나 리스크 부담이 엄청 많이 지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글로벌한 호텔 브랜드들은 3번에서 시작해서 1번이나 2번을 통해서 브랜드를 글로벌하게 확장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보통은 이렇게 그 경영을 위탁하는 식으로 확장을 하지만, 언바운드 컬렉션은 브랜드 특성상 그 독립된 그 각각의 호텔의 개성과 그
특유의 그 스토리를 존중한다는 그런 브랜드 컨셉 하에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만 빌려주는 구조를 좀 택하고 있는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진마오 퓨르렉스, 퓨어와 릴렉스를 합친 중국 브랜드라고 해요. 진마오 그룹에서 만든 브랜드라고 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GPT한테 진마오 브랜드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이 진마오라는 그룹에서 만든 자체 럭셔리 호텔 리조트 브랜드고, 이 진마오 퓨어 릴렉스인지 퓨 릴렉스인지 이거가 자연 치유 휴식 중심의 럭셔리인데, 어, 실제로 마우스가 실제로 산상 고단 리조트, 전통 건축, 현대 디자인 결합, 자연 체험 이런 쪽에 많이 강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고, 제가 다녀온 리장에 있는 진마오 퓨어 릴렉스 리장도 이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근데 우선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좀 다시 되짚어 보면은, 프랜차이즈는 소유도 운영도 호텔 브랜드 하얏트 측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여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이 진마오 퓨어 릴렉스 리장 언바운드 컬렉션 바이 하얏트 좀 단점이 아닌가 싶은데, 서비스 측면에서 하얏트가 관여를 좀 통제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는데요. 저는 사실 하얏트의 언바운드 컬렉션이라는 걸 믿고, 이거는 중국에서 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이 글로벌 스탠다드, 미국화된 글로벌 스탠다드 호텔 서비스가 좀 받쳐주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좀 믿고 들어간 게 있는데, 사실 막상 가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메일 답변 부분인데, 네, 답변은 잘 왔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번에 리장에 갔을 때 진마오 퓨릴렉스랑 그 다음에 인터컨티넨탈을 묵었었는데, 인터컨티넨탈은 메일에 답변을 안 해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근데 그래도 여기 진마오 퓨릴렉스는 메일 답변이 신속하게 왔고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중국 호텔은 다 그렇다는 식으로 GPT는 설명해 주던데, 근데 제가 상해나 항저우나 연타이 같은 경우에 중국 호캉스를 몇 번 갔었는데, 그때는 뭐 코로나 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위챗을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는데, 이 리장에서는 위챗 없이는 호텔이랑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위챗 아이디를 만들어서 위챗으로 이제 서로 친구 등록하면은 이 소통은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측면을 좀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약간 이게 글로벌 하얏트의 럭셔리 브랜드의 서비스 같지는 않고, 그냥 시설 좋은 호텔에 그냥 친절한 사람도 있고, 또 중국어 못하는 사람이 와서 영어를 못하는 중국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당황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중국어 못하는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좀 불쾌해하는 건가 하는 싶어하는 표정의 사람도 있고, 약간 이게 뭔가 교육받은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이 진마오 퓨릴렉스 호텔리어들은 중국어를 못하는 한국인 투숙객을 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건 정말 사바사다. 그래서 정말 잘해주시는 분은 친절하게 어떻게 해서든 말이 안 돼도 막 해주시려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당황만 하시고 어떤 분은 약간 막 불편해하는 표정이 약간 우그락불그락 하려는 듯한 그걸 억제하시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아무리 그래도 중국에서도 좀 좋은 호텔일 텐데, 뭔가 호텔의 어떤 고객 응대 예절 교육 같은 거를 별로 안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교육이 없었는지, 그리고 그게 하얏트식 교육이 없고 진마오식 교육의 결과인 건지, 아니면은 하얏트식 교육도 있었고 진마오식 교육도 있었고 교육은 잘 진행되었는지, 다만 이제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중국어를 못하는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런 교육의 효과가 저에게는 드러나지 않은 건지, 그거는 조금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좀 갸우뚱했습니다. 제가 다녀봤던 다른 중국 호텔은 이게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렇게 당황한다거나 불쾌하는 정도까지는 못 봤던 것 같은데, 여기 진마오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근데 영어를 위챗으로 할 경우에는 위챗에서 아마 자동 번역 기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보낼 때도 뭐 자동으로 번역할까요? 뭐 이런 걸 몇 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위챗에서. 그래서 영어 소통을 위챗으로 할 때는 매우 편리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룸서비스 같은 거 시킬 때도 뭔가 중국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로 인증을 한번 거쳐야 되거든요. 항상 뭔가
이 중국 로컬은 약간 전화번호, 중국 전화번호 인증 같은 게 좀 필요한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이번에 리장 여행하면서. 근데 룸서비스도 전화번호 인증을 해야 됐는데, 그게 안 돼갖고, 저는 이번에 그 QR로 주문을 하는데, 룸서비스를. QR로 우선은 먹고 싶은 거를 이렇게 사진 보고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그 장바구니에 담긴 메뉴를 이렇게 캡처를 해서, 그거를 위챗에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나 이거 주문하고 싶은데, 중국 전화번호 인증이 안 된다. 이거 좀 룸서비스로 주문 요청한다 하면은 바로 룸서비스 처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했고, 그런 소통은 위챗으로 영어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귀찮으면 그냥 GPT한테 이거 한국말로 해서 한국말로 상황 설명하고 이거 영어로 위챗 보낼 거니까 영어 문장 만들어줘 하면은 위챗용으로 GPT가 짧게 만들어주고, 그럼 저는 그걸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진마오 퓨릴렉스 리장의 서비스는 좀 많이 아쉽다. 막 사람들이 막 아기가 있고 막 안 해주려고 한다라기보다는 뭔가 아쉽다. 포텐이 있을 것 같은데 포텐이 터지지 않는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빌라에서 투숙했는데요. 제가 예약했을 때는 일반 스탠다드 디럭스 객실은 예약할 수 없는 시점이었어요. 원래는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 옆에 그 인디고 호텔에 먼저 투숙하려고 했는데, 인디고 호텔이 메일을 보냈는데 위챗은 없니? 하고 답장이 오더니 위챗 없다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제가 보낸 메일을 계속 익십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호텔 좀 싸하다 싶어서 갑자기 이제 예약을 거기 인디고를 취소하고 좀 여행 한 달 좀 안 되게 급하게 바꾼 뒤가 이제 진망오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는 일반 객실에 남은 게 없었고 비싼 2층 스위트랑 빌라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빌라는 원베드룸 빌라였고 정원이 딸려 있는 곳이고, 대신에 이 빌라에는 개인 프라이빗 풀은 없는 빌라였고요. 그다음에 가격은 똑같은데 2층에 있는 스위트룸은 2층에 있어서 그 옥룡설산 뷰가 정면으로 보이는 그 객실이었습니다. 사실 객실 자체는 스위트룸도 꽤 예쁘고 제 스타일이긴 했는데, 그 중국식 정원에 대한 로망이 좀 있어서 제가 그거를 좀 한번 느껴보면서 중국식 정원에서 좀 햇빛 받으면서 이방역 해보고 싶어갖고 빌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빌라 번호고, 여기 빌라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다시 한번 현관문이 있고요. 이제 들어가면은 뒤에 출입 현관문이 있고, 출입 현관문 이렇게 돌아서 나오면은 거실이 있습니다. 요런 이런 데코 장식들이 약간 그 나시족의 그런 전통 건축 양식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쪽에는 식사할 수 있는 다이닝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웰컴 푸드로 준비되어 있는 건데, 마카롱이랑 그 타르트랑 그다음에 쿠키, 그다음 과일, 요게 그 우리나라 말로 중국어로 뭔지 모르고 우리나라로 관광객들이 흔하게 말하는 장미빵인데요. 이게 그 장미빵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장미 향 나는 화장품이나 향수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도 별로 저는 그냥 좋진 않고 그냥 경험 삼아 먹어볼 만하다 정도였습니다. 이 와인은 르 보르톨리 호주 와인인데 아주 좋은 와인은 아니라서 그냥 이런 거로 잘못 먹으면 이만 버리고 배만 부르다 해서 먹진 않고, 그 구석에 한 곳에 잘 그냥 모셔만 놓고 마시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좋았던 게, 저는 처음 해보는 건데 이 침향하는 전자기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온도인데 여기에 있는 이게 침향 그 잎인데, 이 잎을 여기다 조금 이렇게 올려갖고 GPT가 많이 하면은 향 진하게 난다고 해서 테스트 조금만 하나만 올려봤는데요. 여기다가 요 잎을 꺼내서 조금 올려갖고 온도를 높이면 여기서 이제 가열이 되면서 향이 이렇게 거실로 이렇게 피어 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해봤는데 저는 약하게 해갖고 이거 뭐 그냥 향이 나나 안 나나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게 중국 문화라고 하니까 이런 거 호텔 옮기면 한번 해볼 수 있어서 저는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닝 공간이고, 이 다이닝 공간 뒤에 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약간 버틀러 공간처럼 작은 그 부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실 공간인데요. 침실 공간도 전반적으로 나시족 느낌이 나는 이런 나무 소재의 데코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소재는 그렇게 나시족 느낌이 나게 사용했지만 구조 자체는 일반적인 모던 글로벌 호텔 구조라서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을 좋아합니다. 구조 자체는 익숙한 미국
고객화된 글로벌 침실 구조이지만 분위기는 약간 지역색이 묻어나는 그런 그런 미학이 가미된 그런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침실 옆에서 본 거고, 여기로 들어가 침실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옷방이 있고, 옷방을 지나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은 미장이 생각보다 좀 춥습니다. 고산지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빌라 객실이 그 밀폐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밀폐가 잘 안 된다는 게 뭐냐면은 요런 문 같은 게 딱 딱 맞아 떨어져서 문을 닫으면 공기가 안 들어오게 막 밀폐가 되는 게 아니라 약간씩 틈이 다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교차가 있고, 아니면 이제 제가 있었던 날에도 비가 좀 왔는데,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가 스며시 들어오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쌀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실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동식 라디에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쓰긴 했는데, 이게 빌라가 되게 넓거든요. 빌라가 되게 넓은데, 근데 이걸로는 사실 택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요 주변만 그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정도라서,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난방이 좀 빵빵하게 안 된다. 그래서 여기를 겨울에 오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빌라에 딸려진 그 정원인데요. 정원에 이렇게 테이블 공간,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 여기 가운데는 어떤 중국 양식인 건지 나시족 양식인 건지 모르겠는데, 가운데를 이렇게 패여놓고 아무것도 안 심어놨더라고요. 좀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이제 여기도 이제 봄이 시작되는 시기라서 꽃도 피고 이파리들도 많이 나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보기에는 여기 이 베드에 누워서 일광욕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저도 그 생각하고서 이 빌라를 예약했는데, 막상 날씨가 이렇게 하루에 막 그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돼 있는데, 비가 하루 종일 오는 건 아니고 하루에 오다 말다 막 그렇게 오거든요. 그리고 그 구름이 껴있거나 비가 온다고 돼 있어도 맑았다가 흐렸다가 맑았다가 흐렸다가 하고, 그러면 이제 온도가 훅 내려가요. 훅 내려가고 바람도 좀 부니까 이게 쌀쌀해서 여기 오래 있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정원을 즐길 시간은 없었다. 정원을 즐기려면은 좀 더 따뜻한 한 4월, 5월쯤에는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도 정원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뷰인데, 사실 리장에서 뷰라고 하면 요 옥룡설산을 보기 위한 건데, 옥룡설산은 리장 도시에서 차를 타고 몇 시간은 가야지 올라갈 수 있는 해발 몇천 미터의 높은 명산이지만, 워낙 높은 산이다 보니까 리장 도시 안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 빌라에서 그 로비 메인 빌딩으로 가는 길에서 찍은 거고, 거기서도 이렇게 보이고, 이거는 그 메인 식당 쪽에서 날씨 좋은 아침에 구름 싹 거쳤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 현장에서 보면은 이것보다 좀 더 존재감 있게 잘 보입니다. 이거는 사진이라서 이게 뭐 이거 그렇게 큰가 약간 이런데, 좀 더 그 존재감이 좀 다릅니다. 실물로 보면 사진은 그게 잘 안 담겨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더 확대해서 찍은 거고, 요 느낌이 눈에 착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용룡설산에 이렇게 구름이 걸쳐 있지 않고, 아니면 안개로 가려지지 않고 이렇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날이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룡설산이 잘 보이는 날, 여기저기서 옥룡설산이 나오게끔 사진 많이 찍어봤고요. 리조트 안에 구경을 좀 해보면요, 이 리조트 안에는 신기하게 동물들을 좀 키우고 있더라고요. 이 주변에 가면 약간 똥냄새가 나긴 하는데, 알파카가 있고, 인공 호수에는 검은 백조가 있고, 나귀가 있습니다. 거기 말고 뭐 개도 있고, 이름은 품종은 생각 안 나는데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좀 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로비가 있는 메인 건물이고, 여기는 그 액티비티 하는 공간인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 여기가 로비 안이고요. 로비 안에 있는 센터피스, 여기가 로비 구석에 있는 대기 공간, 여기는 여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산책로가 있어요. 요 호수 주변으로 해서 짧은 산책로가 있어서 산책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도 거기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벽화가 있는데, 요 복장이 나시족 전통 복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고양이 그림이 조금 자주 보입니다.
여기는 걸어가는 길에 제가 투숙하는 빌라를 걸어가는 길에 찍은 밤에 찍은 사진인데 막 너무 공해가 많지도 않고 더 너무 어두워서 무섭지도 않을 정도로 딱 좋았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정확하게 제가 어떤 이름의 음식을 먹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영수증이나 아니면은 뭐 영수증 찍은 거에 이름이 있으면은 그거 대충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한자를 잘 읽을지 모르기 때문에 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 제가 메뉴를 고를 때는 운남성 스타일의 요리를 고르거나 혹은 리장 음식 혹은 그 주변 지역 음식을 대부분 골랐어요. 이건 돼지고기 볶은 건데 이게 뭐 피망 같은 게 들어갔는데 하나도 맵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 느끼하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나시족 전통 쌀국수였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된장찌개에 쌀국수 말하는 것처럼 찍혔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빨갛고요. 이게 살짝 매콤하긴 한데 우리 한국인 입맛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신라면보다 매운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먹으면 좀 약간 땀은 나는 정도. 그리고 이 나시족이나 이 운남성의 음식이라고 시켜보면은 자극적이거나 매운 거는 별로 없습니다. 기름진 것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그냥 먹을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화 음식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기름진 거는 비슷하거나 혹은 덜 기름지거나 뭐 그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금 두 음식은 트레디셔널 운남 스타일의 스몰 팟 라이스 누들 썰티 마일들리 스파이시. 요거는 얼마나 몇 개 할지 물어봤던 것 같기도 하긴 해요. 그냥 저는 보통 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스노우 마운틴 화이트 펑거스 프라이드 페스토럴 포크 썰티 마일들리 스파이시. 여기 아까 그 돼지고기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요 허연 게 그 옥룡설산에서 유명 특산품이라는 하얀색 버섯입니다. 그 약간 식감은 우리나라 모기버섯이랑 비슷한데 그게 하얀색이거든요. 그게 유명하다고 해서 저도 이거를 주문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스노우 마운틴 설산 흰 버섯이라고 해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 주문해 봤습니다. 여기는 그 식당 호텔 안에 진마오 안에 있는 중식당 테이블을 비어있길래 한번 찍어본 거고요. 소심해서 그 식당이 꽤 넓은데 다 찍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조식을 먹는 레이크사이드 레스토랑이고 여기는 조식만 하더라고요. 조식만 하고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넓은 편이고 여기 로컬 음식이 나오는데 음식 자체가 막 맛이 좋다 나쁘다를 평한다면 좋지는 않다. 그렇다고 막 나쁜 것도 아니다. 그냥 무난하다. 그리고 가격을 생각하면은 한 180위안 정도 되고 180위안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가격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가격이 얼마였지? 가격이 비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제가 불평을 하긴 좀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소세지 같은 경우도 이게 호텔에서 나오는 소세지가 맛있으면 평범하게 생겼어도 진짜 맛있는데 이건 딱 봐도 평범한 거 이하로 맛없게 생겼잖아요. 근데 실제로 평범한 거 이하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추천하지 않는데 단백질 메뉴가 별로 없거든요. 중식 뷔페에 단백질 메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거는 인터컨티넨탈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가짓수에 비해서 단백질 메뉴가 별로 없다. 조식에. 그래서 그렇고 이거는 운남 스타일인지 나시족 스타일인지 아무튼 로컬 음식이라고 해서 하나 집어왔던 건데 좀 그때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그 호텔 직원 아닌 줄 알았는데 약간 캐주얼하게 호텔 유니폼을 입은 직원분이 이렇게 갑자기 무슨 도시락통 같은 거 빈 거를 이렇게 몇 개 들고 오시더니 너무 당당하게 집게를 집어서는 이거를 막 주워 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뭐 사람들이 뭐 이런 거 뭐 담아간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호텔 직원이 아닌가? 손님인가? 이랬는데 호텔 직원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너무 당당하게 집어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 투숙객의 음식을 훔쳐가는 건가? 아니면은 호텔 직원에게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베풀어 줄 수 있는 호텔의 복지인 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 많은 고민을 해서 하게 만드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라이브 그 스테이션에서 만들어주는 그때 이게 그 완탕면이었던 것 같은데 완탕 수프 이게 종류가 몇 개 있는데 저는 아는 게 없어서 그냥 손가락으로 이거 해달라고 이렇게 대충 해갖고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면 요리를 라이브 그 누드 스테이션에서 엄청 많이 열심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엄청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저는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이
라이브 누들 면이라고 해봤자 그냥 준비된 육수에다가 그냥 면 익혀갖고 재료 그냥 살짝 데쳐서 넣어주는 건데 이게 뭐 특별한 음식인가? 어차피 다 만들어주는 거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러면 그냥 내 좋아하는 거 먹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결론은 뭐 나는 라이브 누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크루아상인데 모양을 딱 보면은 한때 제빵을 잘하진 않아도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서 딱 모양을 보면은 이 크루아상은 뭔가 포크로 모양을 낸 것 같고 맛이 별로 없겠는데 싶은데 실제로 맛이 그렇게 없고 결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빵류는 좀 별로였어요. 여기는 점심에 열고 저녁에는 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또 그 이탈리아식 레스토랑이라고서 돼 있었지만 실제로 중식 음식도 같이 파는 레스토랑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 저녁에도 장사하는 것 같은 게 칵테일도 좀 판다고 홈페이지에서 봤던 것 같아요. 치아오 뭐 이런 데였는데 여기에서 제가 운남이나 그 나시족 음식을 좀 많이 먹어 2번 정도 먹어봤는데 맛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두부 부침인데 또 이 니장의 니장 음식인지 온남 음식인지 나시족 음식인지 여기는 그 두부가 또 유명하대요. 근데 되게 별거 아닌 게 그냥 넓적한 두부를 그냥 잘 튀겨갖고 그냥 이 소스에 찍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대단한 음식은 아닌데 이상하게 손이 가고 또 생각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가루가 저는 계속 생각이 나는데 양꼬치에 무쳐 먹는 가루처럼 생겼는데 맛은 좀 달라요. 비슷한 면도 있고 좀 다르기도 하고. 근데 얘를 듬뿍 발라서 먹으면 이게 간은 별로 안 돼 있거든요. 짜지 않아요. 얘는 조금 짤 수 있는데 얘는 별로 그렇게 짜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듬뿍 묻혀서 먹으면 묘하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버섯 들어간 만두였나 했는데 얘는 좀 그냥 그랬어요. 얘는 그냥 비비고 먹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나, 비비고가 차라리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했습니다. 얘는 무슨 달리 무슨 돼지고기 국수라고 해서 GPT한테 그 메뉴를 이렇게 한자로 된 메뉴를 찍어서 이거 메뉴를 좀 해석해달라고 하니까 GPT가 이거 너한테 잘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추천해 준 건데 이거 진짜 맛있었습니다. 요 국물이 되게 맛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돼지고기 국수랑 그 일본식 돼지고기 라면이랑 그 중간쯤 어딘가에 있는 진한 그 고기 육수 맛이었어요. 여기 그게 쌀국수인데 이 고기 토핑은 사실 많지 않고요. 근데 이 국물 맛이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 쌀국수는 저는 사실 여기 운남 가기 전에는 운남에서 쌀국수를 많이 먹는다고 하길래 그 베트남식 쌀국수 그 식감을 생각했는데 여기에는 쌀국수 식감이 좀 더 다양하더라고요. 약간 떡같은 쫄깃한 쌀국수도 있고 약간 조금 그 좀 아무튼 좀 쌀국수 식감이 좀 달랐어요. 설명하기가 좀 먹은 지가 오래돼서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거 좀 맛있었습니다. 이건 좀 다시 먹고 싶어요. 달리라는 지방의 이름이 들어가는 국수였거든요. 그쪽의 어떤 음식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달리 얼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있나 봐요. 그리고 로컬 주시 토fu 아까 두부 튀긴 거, 그 다음에 머시룸 필링, 그 버섯 소를 넣은 집에서 만든 만두, 그리고 워터멜론 주스. 이것도 맛이 괜찮았습니다. 진짜 그냥 수박을 갈아서 넣어준 거라. 그리고 이거는 다음 날인가 먹은 건데 이거는 약간 대만에서 먹었던 타이베이에서 먹었던 우육탕면이랑 비슷한데 그 타이베이에서 먹었던 우육면은 좀 그 한약 냄새 같으면서도 뭔가 특유의 이상한 좀 고약한 그 허브 향이 있거든요. 물론 저는 잘 먹었지만 근데 거기서 그 좀 거북한 향들을 좀 한번 걸러내서 그것보다는 많이 순한 편이었어요. 이거는 먹을만 한데 그렇다고 이제 맛있어서 추천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거는 군만두인데 되게 바삭하게 생겼는데 바삭하긴 한데 속이 그렇게 실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속이 엄청 맛있는 것도 아니고 만두는 약간 생각보다 그냥 평범했다. 여기는 영어로 된 이름이 없어갖고 뭔지 모르겠는데 알아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커리 카페가 또 있거든요.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가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다 인테리어가 참 예뻐요.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가봤거든요. 이거는 그 패션 후르츠 에이드,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라부부 맞죠? 라부부 캐릭터 케이크 있고 제가 시킨 거는 이 복숭아 모양의 무스 케이크라고 생각해서 주문했는데 이거는 그냥 무난한 맛이고 얘는 안 먹어봤고
얘는 되게 달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달진 않은데 맛이 없습니다. 식감이 뭔가 안에 뭔가 사르르 녹는 무스 같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약간 좀 마시멜로도 아니고 두부도 아니고 뭔가 그 어중간한 식감에 그냥 이 모양을 잘 만들기 위한 식감에 어떤 필링이 들어가 있어서 맛은 별로였어요. 이거 룸서비스로 시킨 음식들인데 그 룸서비스로 시킨 음식 이름을 못 찾았는데 캡처해놓은 거를 이게 소고기 볶음거라고 해서 주문을 했는데 이 고추 마른 고추가 많이 들어갔는데 하나도 맵지 않습니다. 전혀 맵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기름집니다. 이게 여기서 진마오에서 먹은 음식 중에 가장 기름졌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나무 같은 뭔가 향신료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볶음밥인데 저는 볶음밥이 이렇게 많이 나올지 몰랐는데 한 4인분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맛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엑소 볶음밥 맛이 없진 않은데 양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이제 호텔에서 이 진마오 퓨릴렉스 여기에서 제공하는 액티비티가 무료 액티비티가 꽤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딱 하나 했는데 이제 차 마시는 거예요. 무료로 보이차를 주는 게 있는데 그 로비 근처에 있는 차 파는 가게에서 이렇게 그 티 액티비티 하러 왔다고 하면 이렇게 차를 우려줍니다. 여기서 다구 같은 것도 좀 사려고 했는데 파는 줄 알았더니 이 직원도 자기가 팔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사장한테 전화해보더니 사장이 파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골라놨다가 못 사서 왔어요. 좀 신기했습니다. 요 차는 보이차인데 이렇게 담아서 주시고 요런 받침 같은 거 사고 싶었거든요. 요 저 차 우린 차는 요 차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2007년 숙차인지 생차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한자를 못 읽겠고 이게 200g에 228원이니까 엄청 좋은 차는 아니에요. 이 차는 제 기억으로 약간 좀 비릿한 그 보이차 특유의 비릿한 향이 있고 흙향도 좀 나요. 근데 제가 여기 리장에서 좋은 보이차를 처음 마셔봤는데 이 호텔 체크아웃하고 다음날 알게 됐거든요. 그 좋은 보이차를.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흙향이 나고 비릿한 향이 나는 게 그냥 당연하게 보이차는 원래 그런가 보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건 좀 좋은 고급 보이차는 아닌 거였어요. 그 발효되면서 나는 비릿하고 흙 냄새 나는 게 잘 처리가 안 돼서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었다. 근데 이 가격을 생각하면 200g에 이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아주 좋은 차를 준 건 아니니까 맛이 그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갈 생각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 호텔 시설을 생각하면은 저희는 데스티네이션 호텔로 고려할 만큼 만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시족 특유의 그런 건축 양식이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리조트 자체가 사람들이 꽤 많이 조식 때 보면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조식당에. 근데 조식당 말고는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외부에 나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리조트 자체가 조용하고 뭔가 휴식을 위한 공간인가 명확해. 그런 리조트 컨셉은 엄청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리조트의 설계 컨셉 디자인 리조트 컨셉부터 설계 디자인 이런 것까지는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 자연 환경도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호텔이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서비스가 그걸 따라오지 못한다.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라는 게 모르겠어요. 중국인 입장에서는 진마오 퓨릴렉스 여기 서비스가 중국 표준인 건지 아닌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중국 외부에 있는 혹은 근데 저도 중국 호텔을 그래도 몇 번 가봤거든요. 근데 뭔가 여기는 좀 제가 아는 글로벌 브랜드 호텔에서 기대하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이게 구멍이 돼버리니까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는 그래서 뭔가 되게 다른 밥을 콕 빠뜨리는 듯한 느낌이어서 한 번 더 가기에는 좀 그러게 못 갈 것 같다. 서비스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호텔에 투숙하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제가 포시즌스 항저우의 웨스트레이크 항저우에 있는 서호에 있는 되게 유명한 포시즌스 그 리조트를 좋아했는데
투숙해봤을 때 너무 만족스럽고 거기랑 계속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리조트 컨셉도 뭔가 중국 전통 그런 건축 양식, 그 다음에 뭔가 그런 분위기, 약간 이런 것들 다 비교하게 되는데, 그래서 혼자서 이제 상대적인 평가를 이렇게 해봤거든요. 또 자연 같은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진마오 리장이 옥룡설산의 배경을 쫙 깔고 있다 보니까 서울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포시즌스보다는 좀 더 왠지 더 자연적인 요소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지역 문화 같은 경우는 둘 다 리장은 운남이 있고 항저우는 이제 웨스턴에 그 용정차가 유명한, 녹차가 유명한 용정 쪽에 있어서 그런 차 문화가 되게 강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로컬 문화가 되게 명확하게 잘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근데 좀 뭔가 이거를 되게 잘, 그 관광객이 즐길 수 있게 되게 잘 호텔 리조트의 어떤 컨텐츠로 개발을 잘 해놓은 쪽은 확실히 포시즌스였던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진마오에서는 그냥 그 객실에 앉아서 이렇게 경치 감상하고 뭐 차 마시고 뭐 그 정도인데, 포시즌스는 뭐 투어도 가는 것도 있고 뭐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돈을 내더라도. 그러니까 이 포시즌스는 다 돈이에요. 다 돈인데, 근데 나는 관광객이니까 오래 있지 못하니까 온 김에 돈을 내더라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진마오는 약간 그런 게 좀 약해요. 근데 건축 측면에서는 견줄만 하다. 이 건축 컨셉에서부터 시작했을 땐 진마오의 어떤 그 분위기, 특히 이게 컨셉이 좀 다르거든요. 여기는 좀 중국에서 좀 유명한 귀족이 옛날에 무슨 한족 귀족이 휴양했을 것 같은 분위기라면, 진마오는 나시족들이 뭔가 엄청 그 항저우처럼 화려하고 막 럭셔리하진 않지만 아무튼 나시족 특유의 그런 특유의 바이브가 있어서 충분히 건축적으로 저도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다만 이제 럭셔리한가 싶을 때는 건축적인 포인트 자체가 여기 럭셔리에 포커스를 준 건 아니고, 반면에 항저우 포시즌스 웨스트레이크는 대놓고 럭셔리 이렇게 방점을 뒀고 서비스도 럭셔리 이렇게 방점을 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쪽이 더 럭셔리하다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럭셔리는 사실 저한테는 부차적인 거고, 다른 거 컨텐츠가 있다면 럭셔리는 사실 차치할 수 있는 거라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휴식은 휴식 자체는 진마오는 서비스를 기대를 하지 않으면 휴식 자체는 매우 잘할 수 있다. 호텔 직원과 그러니까 호텔에서 쉬는 방법은 호텔 직원의 서비스를 많이 의존하면서 쉬는 방법이 있고, 그들에게 전혀 의존하지 않으면서 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 쉬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아주 잘 쉴 수 있다. 반면에 포시즌스는 전자든 후자든 다 잘 쓸 수 있다. 돈이 있으면 훨씬 더 잘 쓸 수 있다. 여기는 옵션이 많죠. 그리고 서비스는 계속 말하고 있지만 여기는 너무 아쉽다. 이게 여기 포시즌스는 중국 호텔 중에 포시즌스 항저우만큼 이렇게 서비스가 좋은 호텔, 제가 중국 호텔을 몇 개 가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리장에서 두 군데 포함해봤을 때 한 여섯 군데, 다섯 군데 가본 것 같은데, 그 포시즌스 웨스트 레이크만큼 서비스가 좋은 호텔도 흔치 않았다. 중국 외적으로도 외부를 통틀어서도 손꼽히는 서비스를 하는 곳이었다. 반면에 이제 가격은, 진마오는 제가 객실 예약할 수 있는 게 스위트나 빌라밖에 없어서 좀 가격대가 있는 비싼 객실을 예약해야 됐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렴한 일반 객실도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래서 가격대가 좀 괜찮은 편인데, 포시즌스는 코로나 전에도 비쌌는데 더 비싸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는 좀 제일 큰 단점인 것 같다. 그래도 제 생각에 진마오 리장에 있는 진마오가 포시즌스 항저우의 웨스트를 이렇게 비벼볼 수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선방한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여기까지 리뷰를 마칩니다.